우주의 기원은 바로 알 수 없더라도 당신의 기원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서 뒤로 그 나이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나이에서 평균 40주를 뒤로 더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도 매일 쏟아져 나오던 정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정자가 평균 100년짜리라던 이 거대한 세상을 끌어당기기 전까지는요. 3억 대 1, 당신은 매일 쏟아져 나오던 무리들에서 그날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명 중에서 1위입니다. 이 경쟁률은 당연히 하버드 대학 따위에서도 1위였겠죠. 이 작은 한 마리가 3억 배로 실력이 좋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신이 일상이라 부르던 이 거대한 세상을 끌어당기고 난 뒤로 평범한 사람들은 그날의 끌어당김을 잊고 살아갑니다. 끌어당김을 하지 않으면 끌려다님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상을 끌어당겨 놓고 그렇게 거대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건 끌어당김으로 쓸어담게 하는 상위 1%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 타키스와 스탠퍼드 대학의 클로드 스틸은 극소수의 1%가 96%의 동가 세상을 계속 끌어당기는 기묘한 설계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공간과 물이라는 걸 30년 전과 10년 전에 각각 밝혀냅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시도도 못하게끔 교묘하게 막는 이유가 에서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수한 마법을 써서 여러분의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실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느 정도셨나요? 혹시 1등이셨다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그때 그 공간이 어떻게 나한테 다 1등의 신호로 만들어줬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끌어당김의 고찰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은요, 1990년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요.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공부와는 상관이 없는 길을 살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얘는 공부랑 상관없어. 이런 어떠한 신호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 그 다음 대학교를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낮다고 해요. 그때 당시엔 더 그랬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클로드 스틸이 딱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의 집단을 보면은요, 흑인들끼리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도 1등이 나눠질 거잖아요. 그 흑인들 중에서도 1등이었던 학생이 백인들과 같이 앉게 되니까 갑자기 성적이 우르르르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똑같이 하고요. 학교도 똑같이 앉아 있었고요. 우리나라처럼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다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갑자기 그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들과 같이 앉는 그 자리 현장만으로도 점수가 확 내려갔어요. SAT 점수도 확 내려가고 들어가는 대학도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인생으로 겪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클로드 스틸은 이 현상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거의 한평생을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교수가 됐고 세계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해요. 그 논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거의 30년 동안 정말 많은 심리학계에서 많은 파장과 이게 진짠가 하는 연구 논문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연구 논문이 사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논문의 비밀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깡통처럼 짓눌렸던 그 성적표에 대한 비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요, 이런 서열, 차별, 갈라치기,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급, 어디 학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신호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임머신을 돌려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 겁니다. 그 공간에는 엄청난 끌어당김과 여러분이 끌어당기지 못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의 충격적인 문장 하나를 배우고 들어갈 겁니다. 그 문장은 성경책에 쓰여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슨 저주 같은 문구일까요? 그런데 그 안에 끌어당김의 법칙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리학과 모든 과학들이 발견한 모든 현상들이 그 문장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실 안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1등이셨나요? 1등이셨다면 이 영상을 꺼도 좋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1등의 선순환의 신호가 다가와서 왜 내가 1등을 끌어당기는 게 쉬웠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클로드 스틸은 바로 이렇게 교실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앉아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신호를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반에서 중위권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에서 적당한 3, 4등급의 중위권 성적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3, 4등급의 신호를 그 교실 안에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실 안에서 생활을 할수록 그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3, 4등급의 신호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1등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그 20평 되는 작은 공간 안에서 1등의 신호는 따로 받고 있어요. 1등을 끌어당기고 있는 학생은 따로 있고요. 여러분은 중위권 신호를 받고 나서 중위권을 계속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1등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잘한 거고 나는 그냥 중위권 정도의 머리밖에 안 됐어. 클로드 스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클로드 스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장치를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지능 지수를 가진 학생들한테 다른 신호를 주입하게 된 거죠. 꽤 랜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첫 학년을 시작해 보면은요, 그 학생의 배움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몇 달 배운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 한 달 잠깐 조금 놀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조금 설레서 첫 해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거기 안에서 1에서 9등급의 격차를 빠르게 만든 겁니다. 대신 지능지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학생한테는 1등급, 이 학생한테는 중위권, 이런 식으로 성적을 딱딱 박아놓고 나서 노력을 똑같이 넣었는데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성적은 중위권 학생들은 점점 찌그러진 겁니다. 마치 이 그래프처럼요. 놀랍지 않나요? 지능지수가 똑같습니다. 노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떠들어대는 그립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학생은 중위권의 신호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노력과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논문이 1990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요. 여러분이 들어도 반직간적일 겁니다. 아니, 노력 중심의 사회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그 학생한테 처음에 라벨지가 붙었던 게 어떻게 그 라벨지가 쭉 그대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도 그 라벨지가 똑같이 지켜질 수가 있느냐. 1등은 1등만큼 노력을 했던 거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교실에서 중간에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똑같이 앉아 있으셨죠. 학원 빼먹으셨나요? 거의 안 빼먹으셨을 겁니다. 야자 덜 하셨나요? 야자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저 학생은 계속 1등급의 신호를 받게 되고 우리는 중위권의 신호를 받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문장이 뭐였었죠?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클로드 스틸의 그 충격적인 실험 연구 결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 지수가 똑같고 공부를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은요, 상위권 1등까지 올라갈 실력도 충분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다들 노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유를 붙이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미스터리하게 파헤쳐보기 시작을 해요. 클로드 스틸은 이미 명문대로 들어간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20평 공간을요, 똑같이 그 명문대 학생들한테 20평의 공간 안에서 이 학생은 되게 잘하고 너는 못해. 여기에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식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너는 흑인이라서 공부를 못해. 요 신호가 엄청나거든요, 미국한테는. 그래서 스탠퍼드 정도 들어간 명문대 학생들한테 야, 너는 흑인이야. 근데 흑인들이 알고 보니까 다 거기까지더라? 그런 신호를 딱 주입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인 학생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원래 우월해, 탁월해. 이렇게 실험을 딱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스탠퍼드 정도에 들어갈 학생들이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이든 아시아인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었습니다. 흑인 스탠퍼드 학생들의 점수가 깡통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흑인이다. 그 학생들이 그 신호를 끌어당기자마자 바로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명문대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고 공부에 얼마나 탁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조차도요, 그 신호를 한번 끌어당기고 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높은 지능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프레셔리라 돼 있죠. 높은 압력을 줘버리면은요, 그 사람들의 뇌가 찌그러집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작업 기억력이 훼손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작업 기억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실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 안에서 흑인이라는 신호를 끌어당기자마자 바로 점수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백인 학생들의 점수가 오히려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요. 갑자기 에너지음료를 확 마신 것처럼 학생들의 뇌 속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1등의 신호를 갖다 끌어당기니까 갑자기 그 에너지가 확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력 똑같았고요. 공부한 시간 똑같았고요. 똑같은 점수에 똑같은 문제를 묻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내가 1등이라는 신호를 끌어당기니까 이 학생들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과는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논문의 결과인데요, 1등의 신호가 부스트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은요, 1등인 학생들이요, 항상 나 1등 이러면서 다니나요? 아니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 교실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교실이 너무 편하네요. 이 교실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요.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고요. 친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한테 막 문제를 물으러 와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알려주면서도요. 오히려 가르치면서 자기도 더 많이 배워요. 원래 공부라는 거는요. 남한테 가르쳐 줘봐야 더 배우는 법이거든요. 이 학생은 1등의 신호를 끌어당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손만 이렇게 쫙 하면은 돈이 거치는 것처럼요. 나는 1등이라는 느낌을 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0평 공간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공간에 심리학자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묘하게 너는 1등이라는 그 신호가 끌어당기기 쉬운 그 환경에 있는 걸 딱 보여주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지능지수 똑같고요. 노력 똑같고요. 출신 똑같았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그리고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방학이라고 조금 놀다 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능지수 똑같았는데 예수 성적 똑같이 1등 할 수 있는데 같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려간 그래프와 올라간 그래프가요. 정확하게 뺏기고 빼앗긴 그 신호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서열과 1등과 중위권, 하위권 이런 구분들이 엄청난 신호의 끌어당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공간 안에서 3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끌어당기겠어요? 1등의 신호를 여러분은 절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등인 학생들은 그냥 그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괜히 쉬는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도 적당한 애가 꼭 저렇게 설친다. 이런 신호랑 싸우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당히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대인관계 원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교실에서 그냥 뭐 선생님들하고 막 농담 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느낌.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그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작업기억의 훼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업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어려워 보이는 작업기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 외워보십시오. 휴대폰 번호로 시작할 겁니다. 010-3579-2435-8321-94-478 7990-8223 바로 외워지시나요? 아닙니다. 대신 이 번호는 어떻습니까? 010-3573-555 이 번호? 예, 제가 방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번호에 대해서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010 다음에 이 8자리 숫자를 매직 넘버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숫자예요. 자, 이 숫자 4개의 더미가 여러분이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든 언어 문제를 풀든 아니면 과학 문제를 풀 때에도 똑같이 입력되고 있는 단어들의 묶음들입니다. 보통은 7글자에서 8글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이프레셔 눌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교실에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긴장을 받고 있고 막 쓸데없는데 집중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작업 기억력은 훨씬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5단어의 의미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심하게는 3단어까지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라면은 갑자기 아이폰 3GS가 되는 거예요. 아이폰 3GS가 전력을 덜 먹던가요? 아닙니다. 충전기 똑같이 꽂으면은요, 배터리는 똑같겠죠. 그런데 성능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워킹 기억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였던 게 갑자기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아이폰 12, 11 뚜두두두둑 떨어지더니 아이폰 3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산 작업이 엄청나게 느려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있던 교실에는 여러분을 위한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있긴 하죠. 여러분은 중위권에서 딱 그만한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쯤밖에 안 되니까요, 괜히 1등인 척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친구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조차도요, 여러분이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면은요, 제가 왜 저래? 제가 저런다고 될까? 이 신호를요, 여러분은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호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여러분은 자꾸 이 신호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3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 그냥 미끄러졌을 뿐인데 왜 물을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지를, 왜 여러분은 똑같이 앉아서 노력을 했는데, 글이 그런 거 엄청 많았는데, 꿈꾸는 다락방 엄청 꿈꿨는데, 끌어당기는 거 엄청 내가 1등하는 거 끌어당겨 보려고 했는데 왜 다 안 됐을까요? 20평의 공간이 여러분의 있는 것마저 너무나 쉽게 빼앗기기 좋았던 공간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1등의 신호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군 좋은 데 가면 어머님들이 너도 나도 국제학교 보내기 전에 우리 아이 1등 시키려고 그렇게 선수학습을 엄청나게 돌리고 미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한 번씩 돌리고 세팅을 다 끝내가지고 수능까지 다 깔끔하게 보내서 애를 보내는 겁니다. 왜? 1등의 신호를 한번 끌어당기는 맛을 알면은요, 계속 끌어당기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굳이 1등인 걸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서틀, 여기 분명히 써져 있죠. 묘하게, 그냥 은은하게, 향수처럼 너가 그냥 이 공간에 들어가면 1등이야. 다들 너를 1등처럼 보고 있고 너도 한번 1등 했잖아. 그 다음부터 1등을 끌어당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공간의 맛을 보라고요.
그걸 경험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끌어당기는 거 시군종 먹긴걸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적당히 중위권 학생이면요, 중위권인 거 계속 끌어당기기도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의 신호도 끌어당기기 너무 쉽습니다. 자면 되거든요. 다 익숙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순전히 노력만으로 다 이뤘어 하면은 조용히 웃는 이유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1990년대 클로드 스틸이 이 논문을 처음 발표했을 때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반발심과 똑같을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온 걸 갖다가 왜 그 공간에서 내가 한번 1등 했던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 노력을 훼손하느냐,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할수록 오늘날 클로드 스틸은 이 현상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자 누구보다 한평생을 걸고 한 인생을 바꾸려고 알아봤던 정말 엄청난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요, 성경 구절에서 교실 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한다고 말 안 해놨죠. 맞습니다. 어디서는 발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발견이 되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 그 다음에 정말 화려한 실력의 운동선수들, 그 집단들 사이에서도 한번 1등의 신호를 끌어당기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적당해, 그 신호를 끌어당기는 격차가 엄청난 연쇄 반응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 마태 효과가 어딜 가서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논문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 스틸의 발견은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조차도 1등의 신호와 적당한 신호를 끌어당기게끔 만들고 있었습니다. 클로드 스틸의 후속 연구에서는요,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재밌는 가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교실 안에서 1등이었던 학생들을 다 치우고요, 그 교실 공간만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3년 동안 그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의 학교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시계 무늬 패턴까지 외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계 무늬 패턴까지 그대로 구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학생은 성적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심리학자들이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직장 공간도 똑같았고요. 운동선수들, 음악가들, 한 번 나한테 실패를 끌어당기겠던 공간의 소품들을 똑같이 배치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사람 그 신호를 바로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작업 기억이 무너졌고요. 그 사람의 현명했던 아이폰 15 프로의 두뇌는요, 아이폰 3GS까지 바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중요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그 공간을 그대로 재현만 해도요, 그 사람은 바로 그 공간에서 똑같은 신호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을 여러 번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속에 그 신호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현될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90년도에 끌어당김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밝혀냈던 클로드 스틸의 연구였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크리스타키스는 이 모든 신호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걸 밝혀냅니다. 여러분의 사람과 사람이, 우리는 그냥 카톡에 추가된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크리스타키스는 이걸 선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향을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열등감을 줬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그대로 선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어쩌다 한번 연락이 와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물망처럼 그 신호들을 끌어당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 계속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걸 좀 고상하게 뭐 자존감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싸구려로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걸 뺏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소위 시쳇말로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게 너무 쉬워져요. 왜? 위에서 이렇게 손만 뻗으면 되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이 마태 효과도 알겠고 클로드 스틸의 이야기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키스가 말한 것처럼 다 연결돼서 몇십 년째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교실에서 타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올해는 2024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2014년도에 고등학교 교실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004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20년도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시절에 받았던 신호들은 계속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졸업하는 거에 대해서 5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간관계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시절을 이화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못했고 그 공간에 상처가 많았다면요, 그 상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적당히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 기준선을 없애셔야 합니다. 10명 이상이면은 다 서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만 남게 되면은요, 그 서열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1등과 10등을 나눌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 혼자서 기존에 있었던 인간관계들을
다 스트라이크 한번 치시고 내가 새로 올라갈 사람들과 새로운 성벽을 쌓을 사람들을 직접 다시 찾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까지 지금은 잠깐 멀어지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계속 그 중간이란 신호를 누구보다 가깝게 건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타키스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조금 외로워지십시오. 곧 새로워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의 작업 기억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사람들한테서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묘하게 우월감을 못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도 묘하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완전하게 혼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열을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사실 교실은 무작위적 배치였잖아요. 그죠? 갑자기 한 교실에 학생들을 확 모아요. 거기 안에서 1등, 10등, 뭐 30등 다 나눠요. 그죠? 그리고 나는 적당히 20등 학생이었고 1등과 10등하고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들이 나를 엄청 괴롭혔는데 혹시나 뭐가 있나 하고 연락을 계속 이어왔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아봄으로써 얻는 이점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두뇌가 아이폰 3GS에서 다시 15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 기억이 훼손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나의 인간관계와 성적, 진로 방향 이런 것들과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돈이죠. 돈도 혹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나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뭘까요? 집에 조용히 계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요, 돈을 한 푼도 쓰지 마세요. 집안에만 계십시오. 머니 디톡스를 하셔야 됩니다. 돈도 독소가 쌓여요. 어디서 쌓일까요?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가면은요, 모든 길거리가 다 여러분의 돈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곳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백화점은 여러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쾌적하게 화장실과 추우면은 굉장히 따뜻한 집 같은 온도를 제공해주고요. 너무 더울 때는 오히려 들어가서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은요, 돈이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누가요?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그 공간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갑자기 편하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필요 없었던 것도 갑자기 필요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브랜드가 갑자기 막 뭔가 고급스럽게 다가와요. 어느 공간을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도요, 혹시 배고프지 않니? 하면서 음식점들이 여러분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옷 어때? 너 지금 옷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옷들이 막 전시되어서 여러분들 옷을 바꾸라고 막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 말고는요, 나와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돈을 끌어당기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공간에서 돈을 끌어당김을 당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교실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소비를 하게 만들거든요. 계속 뭐 코엑스나 어떤 쇼핑몰들, 대형 쇼핑몰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편한데 계속 돈을 나도 모르게 5만원, 10만원, 15만원 쉽게 써집니다. 근데 그거를요, 주말이라고 일부러 더 가서 더 써줘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공간에 뭔가 가야지만 내가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스템으로 누가 돈을 끌어당기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집안에만 있어 보십시오. 돈에 대한 감각을 다시 섬세하게 만드세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돈을 계속 쓰면서 돈 씀씀이에 무뎌졌던 돈 감각을 다시 살릴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커피 한 잔에 감사함마저 느끼게 될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하루 한 잔의 카페 가서 커피가 일주일 하루를 완전히 돈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 감각을 여러분이 다시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게 돼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남들이 돈을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머니 디톡스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가 더욱 풍족하게 되는 공간에서 없는 데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의 돈을 완전하게 끌어당겨 보세요. 완전하게 느껴보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돈을 끌어당기는 감각을 다시 새롭게 씻어내게 돼요. 그동안 바깥에서 너무 더러워졌거든요. 다들 여러분의 돈을 끌어당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돈을 완전하게 안 씀으로써 다시 완전하게 끌어당겨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체력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어디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침대의 포근한 매트리스가 사실 무선 충전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당신은 무선 충전에서요, 체력을 충전하는 곳이에요. 모르셨죠? 근데 이 충전 속도가 휴대폰과 좀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4시간만 자면은요, 30%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5시간을 자면은요, 50%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7시간을 자면은요, 바로 100%까지 충전이 됩니다. 신기하죠? 왜 겨우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시간 자는 거랑 7시간 자는 거랑 거의 50%에서 100%까지 2배 차이가 나냐고요? 이 휴대폰과 다르게 인간이 원래 생명체라서 그래요. 뒤로 갈수록 충전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끌어당기려면요, 침대 충전 사용 설명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7시간 이상 주무셔야 됩니다. 진짜 외워보세요. 휴대폰은 앞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요, 여러분은 뒤에서 급속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체력을 끌어당기셔야 될 때예요. 어디서 끌어당기냐면요, 매트리스에서요. 잘 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 집에서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뇌에서 처리하면서 듣고 있지만은요, 여러분은 몸은 사실 육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육체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내 몸 안에서 지금 위장에서 소화기관에서 어떠한 독소가 막 뿜어져 나오고 먹을 때 즐거웠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지, 이 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크게 무관심합니다. 두세 시간 뒤면 알아서 몸이 해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몸은 차례차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밖에서 외식을 할수록 이미 외식비를 많이 절약하고 계시겠지만 바깥 음식들의 퀄리티는 사실 형편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비싼 돈을 내면서 그런 음식들을 막 입에 넣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돈으로 투풀 한우랑 몸에 좋은 견과류랑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음식, 살을 덜 찌게 만드는 대체당, 이런 것들을 충분히 꾸려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식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5성급 호텔에서 정말 몇십만 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요, 음식 퀄리티도요, 마트 가서 정말 좋은 것만 한번 사보세요. 얼마 안 합니다. 생각만큼. 바깥에서 우리가 보통 외식을 할 때는 그 음식 30% 정도가 단가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100% 가까이 정말 좋은 음식을 나한테 공급을 해주세요. 뇌에서 좋은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한테도 좋은 음식들을 끌어당기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의 독소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속 날씬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을 뺐고요. 저 이렇게 50kg 뺀 거 보여드렸죠? 집에서 좋은 음식을 줘서 그래요. 밖에서 먹는 걸 습관을 끊었더니 몸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저한테 투풀 한우를 되게 자주 먹여줘요. 집에서. 제 자취방은 좀 되게 허름한 편인데 그 공간에 투풀 한우를 대접하고 있는 저한테 제 몸이 알아서 며칠 뒤에 페이백을 해줘요. 뭘로요? 집중력으로요. 그래서 집에서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향산화 식품과 좋은 퀄리티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력의 월세를 높여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되어줄 거예요. 이 정신은요, 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정신이 깨끗하게 집중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깨끗해질 향산화 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요, 집에서 좋아질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세요. 정신력이 월세를 높여서요, 집중력이 되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것도 집에서 여러분이 우주의 끌어당김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걸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실에서 수십 명의 친구들과 같이 했어야 했죠. 좋은 신호 받으셨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일은 어떠셨나요? 회사 속에 수십 명 동료들하고 하셨어야 됐죠. 이렇게 수십 명 속에서 하게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무뎌지다 보면은요, 집이란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수십 명 있던 공간에서 나와서 쉬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집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잠이나 실컷 자고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야식 먹고 집에서는 공부하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조용히 휴대폰 보다가 침대에서 누워서 새벽까지 쇼츠 보다가 자버리고, 근데 잠이라도 많이 잤으면 좋을까? 쇼츠 때문에 잠이 부족해가지고 다음날 또 수십 명들 사이에서 끼어다니고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과 있는 공간에서 혼자 집중력을 외쳐야 되는 공간이 되었을까요? 왜 수십 명 있는 공간에서만 집중을 하게끔 유도를 받을까요? 집중은요, 혼자서 집중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죠? 뭔가 잘못됐지 않나요? 뭔가 그렇게 하게끔 설계된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나의 집중력을 저 앞에 있는 1등과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느낌이지 않나요? 뭔가 내가 깔아주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걸 다 끊어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집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수십 명하고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유도를 받았던 공간에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펼치는 곳이 아니고 집에서 중력을 높이라고 있는 게 집중력인 겁니다. 눈치를 보는 곳에서 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혼자만 있는 곳에서 독해진 걸 확인하세요. 당신 방은요, 당신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마테오카, 클로드 스틸, 그 다음에 크리스타키스, 이 모든 교훈을 종합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 방입니다. 방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집안은요, 여러분의 그 수십 명의 신호들을 다 끊어낼 수가 있고요, 수십 명의 역량,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잘못된 곳의 사물들의 영향력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집에만 오면 공부가 안 돼. 집에만 오면 졸린다. 왜 그러시나요? 밖에서 수십 명하고 적당히 내 두뇌를 아이폰 15에서 3GS까지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 공간에서 왜 자꾸 내가 비교를 당하면서 더 1등인 사람들한테 더 1등이 되게끔 깔아주는 역할을 하다가 나오시나요? 계속 사회가 그쪽에 있으라고 하죠. 계속 수십 명하고 계속 있으면서 계속 그 공간에서 너 한번 해봐. 안 된다고 하잖아요. 클로드 스틸이, 크리스타키스가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영향을 끊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 공간, 집입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진짜 꿈꾸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도끼를 높여보세요. 바깥에서 잘못 주입됐던 겁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공간은요,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곳에서 나와서 돈에 대한 감각을 새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고요, 정신이 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몸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새롭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야식이 아닙니다. 배달 아닙니다.
여러분은 툭불 한우를 드셔야 돼요? 향산화 식품 막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좋게 대접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신호들 다 끊어내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진짜 일을 순도 100%로 100배의 중력으로 딱 할 수 있는 공간은요, 집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집에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졸린 건 사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집이 지저분해서요. 집을 깨끗하게 방청소해 보십시오. 진짜 호텔처럼요. 여러분의 집을 5성급 호텔처럼 바꿔주세요. 집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을 근사하게 깨끗하게 바꾸고 나면은요, 여러분은 그 근사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근사하고 깨끗해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꿈을 꿔야 되는 거.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2의 새로운 꿈을 꾸더라도요,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카페 가서 공부가 잘 되고 카페 가서 일이 잘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수십 명 있는 공간에서 계속 있게끔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왜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될까요? 왜 카페 가면 일이 잘 될까요? 혹시 그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요,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교실에서 이렇게 1등이든 그 상사든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카페 가면은요, 그 사람들 나랑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랑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공간에서, 수십 명 있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집중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여러분 카페라고 집처럼 편하신가요? 눈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공족이라 불리지 않나요? 이제서야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2-3시간 카페에 앉아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어지러진 방에서요, 그냥 잠깐 넷플릭스 보다가 잡니다. 왜? 다음날에 또 일상이 수십 명의 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너는 계속 중간에 신호밖에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여러분 결코 나아질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의 신호,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던지고 있는 그 신호들을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10년, 20년 전에 그 무리지었던 친구들조차도 잠깐은 외로워지시면서 끊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바뀌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던 것도,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수십 명 있는 공간에 나가야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요, 빼앗길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자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 자가 돼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없는 자들 거를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있는 자기 때문에 무릇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될 겁니다. 대신 없는 자들한테 너그러워지십시오. 더 베풀어 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때와 기회와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더 너그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집의 중력을 높여서요, 집중력을 완전하게 집에서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저는 이 긴 영상 끝에서 한 분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게 됐어? 그쵸. 정말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제 인생 내내 찾았던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았니라 물어봐주는 정말 따뜻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교실에서요, 난독증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트라우마였습니다. 수능날까지도 글자가 흔들렸어요. 원래는 공부를 1등, 2등 하다가 학교 폭력에 한번 노출되고 나니까요, 글자가 흔들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교실에서요.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학년이 바뀌고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공간이 저한테 트라우마였던 겁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안 봐야지만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손을 들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그렇잖아요. 교실에선 거의 10시간 가까이 가둬두는데. 그리고 집중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트라우마가 나오고 계속 글자가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크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금방 순위 경쟁에서 쫓겨났고요. 계속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지면요, 살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극단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서 시작했던 질문을 저는 10년 내내 풀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았던 게, 저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란 책이 나오게 됐었고요. 왜 책 제목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야? 하버드도 안 나온 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삶이 너무 어둡고 바닥까지 찍었을 때요,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장 밝은 쪽에는 어떤 삶을 살까? 그거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밝은 쪽에는 어떤 삶이길래 나는 이렇게 어두울까?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초상위 엘리트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었고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너진 나를 자꾸 바꿔보려고 했어요.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진 걸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클로드 스틸을 만났었고, 저는 난독증을 겪었다 했잖아요. 제가 다시 작가가 된 계기도 그 난독증을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사회가 다 저한테는 너는 이제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 하더라도 저는 저와의 전투를 계속 치러야 되거든요. 저는 계속 글자가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하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막 점수를 매기더라도. 그리고 저는 작가로서의 꿈은 다 이뤘던 것 같아요. 종합 1위를 하고 1년 내내 연간 판매량 4위까지 오를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제 삶의 10년을 찾았던 질문의 답을 전달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인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원인 다음에 우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던 게 이번에 썼던 책 더 레이저입니다. 저는 제 빛이 이렇게 어둠 속에 끝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의 빛도 여러분 삶이 한 10년, 20년 어두워져 보면은요 정말 빛을 기다리게 돼요. 제가 레이저에 매료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발진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그 빛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 혼자서 집안에서 그게 집이든 혼자 있는 장소든 우리만의 빛을 밝힐 거잖아요. 우리만의 것들을 끌어당길 거고 바깥에서 돈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열등감을 갖다 우월감의 재료로 쓰던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혼자서 우리만의 빛을 밝혀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작가로서 20년 동안 책을 50만 권 정도 팔았었는데 정말 50명이라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져서 그 인생이 변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 20년의 인생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내 안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게 가능성을 밝혀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끌어당김이 정말 100%의 끌어당김이 되는 시간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